안녕하세요. 살카파카TV 정기준 원장입니다. 예, 나선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월 17일 이슈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먼저 좀 보고 가야 될 텐데요. 시장 상황이 부진합니다, 오늘은요. 그래도 장중의 낙폭은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죠. 네, 일단 뭐 일부 만회는 했지만 어제 미국장 영향으로 저희가 소폭 좀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뉴욕 증시요?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나요? 떨어지진 않았지만 뭐 약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사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고점에서 밀렸구나 보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뭐 국내 주식시장 특별하게 어떤 악재 요인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특별한 악재보다는 사실 뭐 미국 증시 영향에서 왔다 갔다 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측해봐야지 될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못 잡고 있잖아요. 다소 이제 좀 위쪽으로 약간 이번 주 들어서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도 뉴욕 증시 영향이 있는 거고, 다만 뉴욕 증시에 비해서 그 강도는 좀 떨어지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런 동향이 마무리되고 나서 아래로 내려갈지 위로 튈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뭐 지난번에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위로 급하게 올라가느냐 사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진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박스권 이후에는 뭐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금리가 뭐 10년물짜리가 지금 1.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사실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지금 압력이 가중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갔고요. 하지만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미국은 완화적인 정책을 쓸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좀 안정화를 찾으면 박스권을 재차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횡보 이후에 오히려 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바로 종목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보실 종목 HLB입니다. HLB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LB가 너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먼저 이유부터 좀 알고 갑시다. 일단 어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이제 리보세라닙 항암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해서 허위가 있다라고 해서 허위? 어떤 허위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지금 임상 3상 데이터가 조금 결과 해석을 이제 HLB 쪽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미국 FDA에서도 뭐 사전 미팅을 통해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완연하게, 그러니까 OS라고 해서 뭐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해서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면은 임상 3상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허가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것에 있어서 좀 HLB 측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조금 어떻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FDA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뭐 HLB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사전 미팅에서 뭐 그냥 지나가듯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HLB 쪽에서는 뭐 어제 유튜브에서 이제 진양군 회장이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뭐 해명하는 이슈도 있었지만, 뭐 이제 자료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출도 이제 보완해 나가기로 했는데, 사실 뭐 지금 당장에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안정성이나 뭐 효능 이런 거는 입증이 됐다 해도 그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마 당분간은 미국 FDA에서 크게 뭐 승인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살까요, 팔까요?
저는 일단 팔까 의견을 드리고 팔까요? 싶은 게 재료가 지금 워낙 나올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뭐 악재가 어쨌든 떴기 때문에 또 외국인 기관도 많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지금 하방으로 추세 틀었기 때문에 뭐 하한가 따라잡기 이런 걸 하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클 것으로 위험하다. 보입니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어제 뭐 회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데이터가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하고 임상 3상을 재개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임상에 대해서 완벽한 실패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임상을 이제 설계를 다시 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그거 임상 데이터들 다시 나오고 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좀 아무래도 투심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DA 레포트는 임상 3상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패했다. 실패했다는 얘기. 네, 거의 fail이라는 뜻으로 실패했다는 얘기를 공시를 실패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허위 공시가 된 거죠 결국은. 그럼 뭐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지만은 데이터가 미흡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HLB를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지금 항암 치료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항서제약이라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팔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임상들을 하고 있고 적용증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들도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적도 있었고 거의 빠지지 않았던 거, 그리고 특히 또 미국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중국에서 항서제약에서 팔리고 있고 중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임상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설계하면 임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신라젠이나 이렇게 엉터리 어떤 데이터들 냈던 회사들은 조금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까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변동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래도 소량으로만 접근하시고 철저히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바닥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팔가 의견. 지금은 팔가 의견. 단기 반등은 안 나올까요? 짧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 또 하한가 부근까지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저가 반발 매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FDA 3상 관련된 시세가 언제 나왔었죠? 그게 저 시세입니다. 지금 2019년도 그 시세 때 2019년도 4분기 7월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급등했죠. 이때 시세였는데 네네.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그 전에도 그 시세의 절반은 조금 빠져 있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올랐던 거를 감안했을 때는 어차피 이 수준이면은 임상에 대한 미국 FDA 승인에 대한 그 모멘텀 자체는 거의 주가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다렸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한 1, 2년 사이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 네. 작년에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 보니까 좀 소외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불안한 게 어떤 페널티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큰 우려는 없나요? 일단은 HLB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이제 FDA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검찰 조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검찰의 기소가 될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확실히 지금 결정된 상황은 없지만 네.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나면은 상장 폐지까지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사실상 그게 반영이 됐다 안 된 수준이다를 따지기보다도 투자자분들이 두려운 거는 상패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여기보다는 그런 결과들이 다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좀 올라가더라도 그때 잇따라 들어가도 뭐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견인지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보실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유진 로봇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주세요. 선임연구원님, 로봇주들 다 올랐나요? 유진 로봇만 올랐나요? 오늘 로봇주 흐름은 제일 뭐 괜찮았는데 사실 유진 로봇이 제일 시세가 좋았습니다. 왜 그랬죠? 일단 유진 로봇이 약간 독자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글로벌로 진출시키겠다. 자율주행 로봇이요? 네. 어떤 로봇이죠? 이제 3D 라이다가 기반이 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수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물체에 발사를 하고 그 발사된 물체가 나오는 상용화된 걸 통해서 뭐 거리나 그다음에 이미지를 뭐 실체화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인데 이제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봇 인증을 받은 기업이 미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유진 로봇이 최초로 이제 인증을 받게 되는데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이 꼭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지금 유진 로봇 청소기에도 약간 그 비슷한 네,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썩 괜찮아요. 그 기술이 상용해서 가능성이 그럼 괜찮은 모멘텀이라고 재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사실 뭐 유진 로봇에서도 청소기도 제조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주가 수준이 적당한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지금 이 발생된 자율주행 로봇 모멘텀으로? 네,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요. 뭐 사실 뭐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는 일단 자율주행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로봇 관련된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복합 테마를 같이 이룬다고 했을 때는 상승 여력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살까 의견이시죠? 네, 살까 의견입니다. 네. 내일 높게 형성될 것 같은데 네. 좀 붙을 필요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비중에서는 일단 뭐 비중을 일단 100으로 뒀을 때 한 50 정도는 일단 선발대로 보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조정이 있을 때는 뭐 상한가, 종가 부근에서는 2차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계속 좀 지지부진하다면은 네. 오히려 상승 쪽 가능성도 높은데 오히려 우량주 쪽으로 또 수급이 다시 쏠려버리면은 상승 폭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장 상황들 좀 따져보시면서 가담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살까요, 팔까요? 네,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게 물류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약간 조금 엮이는구나. 네, 그래서 약간 넓게 보면 약간 쿠팡하고도 조금 엮이는. 최근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이제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물류라든지 풀필먼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물류 이런 쪽에 조금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좀 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로봇, 스마트 팩토리, 물류까지 그리고 뭐 뉴딜, 그린 뉴딜, 뭐 정부의 로봇,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그 테마가 좀 걸쳐져 있죠. 따져봤을 때 적정 어차피 이럴 때 적정 가치 찾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는 미미하기 때문에 뭐 특히 지금 펀더멘털적으로는 이제 숫자적으로는 가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다만 따져볼 수가 없네. 네, 따져볼 수가 없고 네. 이제 성장성을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주 상승에 좀 편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고점 이상 한번 노려볼 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BPS가 1,300원이에요.
PBR은 한 4배 정도, 4배 조금 넘어가네요. 네네. 그래서 네. 사실 뭐 이런 업체들은 뭐 BPS가 큰 의미는 없고 예. 수익이 빨리 발생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순이익이 발생하는 시기가 또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예. 있는 시점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런 상태에서는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인 상승일 거고 그 이유는 또 예. 주가가 추세 하락으로 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를까요? 저는 뭐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거는 한번 치고, 왜냐면 지금 자체가 시장이 좀 개별주 장세, 특히 좀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테마들을 한번 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가 수급들이 붙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0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단기로여서 7, 8천 원이면 범위가 너무 커요 사실. 그냥 한번 찍어봐 주세요. 네, 저는 한 7,500원. 7,5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오늘 가장 이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다날일 것 같습니다. 자, 김진우 선임연구원 나와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파란 옷을 입고 나오셨지만 살까 의견이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살까 의견 맞으신가요? 이거는 네, 사야 됩니다. 아, 그래요? 엄청 강한 모멘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안 올라있던 건 아니었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시세가 좋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상대적으로 또 비교해 보면은 다날은 안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작년부터 그쵸, 네. 주가가 이제는 훨훨 나를까요? 그럼? 나를 수 있는 시기가 일단 오기는 왔습니다. 왔다. 네. 왜 그랬죠? 왜 나를 수 있는 시기가 왔죠? 왜냐면 사실 오늘 이슈가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비트코인 이슈고 하나는 이제 쿠팡 이슈입니다. 음. 그래서 이 두가 최근에 뭐 주식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 관련주나 쿠팡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뭐 정말 폭발적이었는데 이 두 가지 복합 모멘텀을 다 가져가는 게 다날입니다. 왜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왜 쿠팡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했나요? 쿠팡 관련해서는 이제 쿠팡 내에서 이제 휴대폰 관련 피지 점유율이 1위인데 지금 2021년 올해 쿠팡 측이랑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의 점유율 50%를 이제 60% 이상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2019년 매출이 한 7억에서 2020년 작년에 13억 수준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에 따른 뭐 결제 수수료도 같이 좀 챙겨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돼서는 쿠팡이 성장하면서 네. 다날도 그 부분에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네.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페이코인 네. 뭐 운영을 하고 있는 다날 핀테크에서 지금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뭐 결제가 가능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상용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인가요? 아니면 자체 다날 코인을 통해서인가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네, 진행이 가능합니다. 뭐 다른 가상화폐까지 좀. 네,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도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강력한가요? 되게 되게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신 것처럼 들려서 네. 일단 쿠팡 모멘텀은 시장의 이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세다고 보이진 않는데 네. 그렇다면은 가상화폐 관련된 오히려 결제 수단 그 모멘텀이 많이 큰가요?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사실 뭐 최근에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이제 블랙록에서도 뭐 투자 적격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분류를 했고 또 뭐 캐나다 금융 당국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래서 관심도는 비트코인도 최근에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도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좀 관련이 있어서 다날은 크게 갈 수 있겠다, 그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슈가 지금 근데 단기적으로 봐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다. 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쿠팡이나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만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살까요? 그럼 단기적으로 시세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일단 저는 한 8,500원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8,500원이요? 네. 8,500원이면은 아직 8,500원이요? 네. 상승 여력이 꽤 많이 남아있네요. 저는 그래도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뭐 급등 시세는 나올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자, 이제 계속 좀 떠듬떠듬 생각하면서 궁금한 거가 명확하게 그만큼 강한 재료냐예요. 일단 쿠팡 재료가 많이 강한가요? 뭐 똑같은 질문이지만 판단하시기에. 일단 뭐 결제 관련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던 건데 이제 때마침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된 것 같고요. 사실 네.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그건 거다. 크진 않고 오히려 코인 가상화폐 쪽이 크다. 가상화폐가 오히려 조금 더 컸다. 그게 큰 이유는 뭐죠? 일단 비트코인이 최근에 뭐 네. 5만 달러 장중에 돌파를 하기도 했고 뭐 앞서 얘기를 했지만은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에서 투자 적격으로 이제 뭐 선물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왔고 뭐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에도 이제 결제 수단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결제에 대해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주로 이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하기에 충분한 재료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규제 당국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네. 사실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게 달갑지는 않거든요. 탈세 관련된 문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화폐 실체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모멘텀들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어떤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후의 어떤 특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 수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달러가 약세가 되거나 달러 대체안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달러화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 가격보다도 네, 그렇죠. 달러화의 대체 수단으로. 고유적인 그 갖고 있는 자부심, 달러화의 자부심이 좀 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달러가 일단은 뭐 미국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축통화로서의 파워가 약해지는 거는 사실 미국의 규제 당국, 정부 당국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올라갈수록 규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비트코인이 좀 고점 부분일 가능성이 좀 있어서 비트코인 이슈가 단발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까요? 네, 살까요? 저는 내일 또 상승을 하면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내일 상승 시에는 팔까? 네네.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우선 오늘 급등주들 유진 로봇 다날 실적들을 보면은 두 종목 모두 다 막 좋은 실적들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 실적 따라서 급등하지는 않죠. 종목들이요. 일단 개별주로 개인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의 작은 종목들이 재료거리가 발생되면은 급등을 하는 거죠. 자, 아마도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우량주가 지지부진하고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들 종목들이 강할 거예요.
다날도 마찬가지일 거고 유진로봇도 마찬가지일 거고 최근에 경향을 토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시세는 더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문제는 어느 순간이라도 갑자기 시장 코스피 지수가 튀어 올라가 버리면 이들 종목들은 시들해지거나 아니면은 고점에서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지수는 꼭 보면서 따라다니자. 지수 보시면서 지수가 갑자기 막 우량주들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뭐 현대기아차며 2차 전지주들이며 이쪽으로 갑자기 수급이 막 쏠리면은 그때는 좀 미련 갖지 말고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급등주들의 랠리를 즐기자. 이 정도까지 요약하면서 오늘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